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새로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복잡한 협력,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우여곡절과 갈등 속에서 KF-21 프로젝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한국 항공산업이 자주 국방의 신화를 다시 쓰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은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알만 헬바스 알리의 충격적인 발표에서 시작됐다. 그는 KF-21 시제 5호기가 내년에 인도네시아 PTDI 항공기업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원래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합의에 따라 5호기는 IF-21로 개조되어 인도네시아형 인증기체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일 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을 미납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한국 측이 대규모 탄감을 허용하면서 IF-21 전용 시제기 개조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시제 5호 기제공 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산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로우키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 정서와 국익 손실 문제까지 촘촘히 계산하며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줄어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에 맞춰 기존 IF-21 고유 개발 요소 중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KF-21 시제 5호기 문제는 단순한 항공기 인도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국제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조건과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지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사실 KF-21의 개발 과정은 처음부터 험난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수차례 중단 위기에 몰렸고 분담금 미납과 기술 이전 갈등이 끊임없이 표면화되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와 유럽의 주요 매체들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현실적 타협을 통해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상세히 다뤘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20%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며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결국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분담금을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사업 자체의 차질을 최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이전 범위는 대폭 축소됐고 공동개발의 의미도 약화됐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의 기술 주도권과 사업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불안정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종교적 요인까지도 갈등의 근본 배경으로 꼽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 여론이 확산되며 외국산 전투기 의존 대신 독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로 인해 협력관계가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분만 남긴 채 실제 참여도와 국제적 신뢰는 모두 추락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불확실한 파트너의 발목 잡히기보다 글로벌 신뢰와 시장 개척을 통해 더욱 강한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 앞으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인도네시아와의 불안정한 협력은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들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와 기술 이전 갈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결국 한국이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수년간 전체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분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2024년에는 1조 원 규모 추가 납부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천억 원대로 축소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범위도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질적으로는 공동개발 구조가 약화됐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안정성과 기술 주도권을 확실히 지키는 쪽을 택한 셈이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체, 종교적 요인도 협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민족주의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외국산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같은 분위기가 한 인도네시아 협력 자체를 흔드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실제 사업 참여도와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여러 해외 보도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불안정한 동행의 정리, 그리고 한국에게는 오히려 시장 확대와 글로벌 신뢰 확보의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의 흐름은 전혀 달랐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인정했고, 로이터 통신조차 한국이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현지 생산 계약까지 따냈다고 강조했다.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 장기 유지 보수까지 패키지로 묶은 전략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됐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분위기다. 현지 언론에서는 아예 노후 전차 전력을 한국산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이나 독일 무기에 의존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산을 단순 대안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장비 교체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냉전 시절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제 무기를 사용하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산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안보 체계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동 지역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아랍에미리트는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했고, 특히 야간 공중급유 시험의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미국제나 프랑스제 전투기만 운용하던 UAE가 한국산 기종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방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도 중동 국가들이 기술 협력과 장기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한국식 방산 모델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파트너에 휘둘리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UAE와 같은 국가는 안정성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한국이 이처럼 신뢰도 높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정리는 한국 방산에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KF-21 사업은 분담금 미납과 정치적 변수 탓에 개발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잡음을 떨쳐내고 안정적 개발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한국은 기술 검증과 양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력을 요청한다 해도 한국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진 채 협상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독자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은 오히려 자주 국방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미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장비까지 국산화율 65%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은 완전히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의 예기치 못한 결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는 한국 방산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다.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태국은 최근 중국산 호위함 전력을 모두 퇴역시키고 한국산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필리핀 역시 이미 한국산 호위함과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전력 강화의 효과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또한 꾸준히 한국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더는 대안이 아니라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의 위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을 들여오던 나라에서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핵심 기술을 수출하고 관리하는 주도국의 위치로 올라섰다. 실제로 A4,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장치 등 주요 항전 장비의 국산화율은 이미 65%를 넘었고 앞으로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은 말 그대로 100% 대한민국이 직접 만드는 최첨단 전투기가 된다. 해외 언론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을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글로벌 주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정리는 단순히 불확실한 파트너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한국은 방산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이 한국을 확실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값싸거나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구성, 운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국 제품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KF-21은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지만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저피탐 설계와 미래 업그레이드가 내재된 구조 덕분에 각국이 실제 도입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옵션이 되었다. 스텔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운용성과 유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설계 구조 덕분에 실제 계약이나 인도 속도에서도 타국 경쟁 기종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기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산 무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핵심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 FA-50 도입 후 성능과 운용 편의성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KF-21 블록 1, 블록 2 도입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미국산 F-16, 스웨덴 그리펜,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등 다양한 기종과 경쟁하는 가운데 KF-21이 성능과 가성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필리핀 내부 여론 역시 우리는 KF-21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되자 KF-21은 마치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기종이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자립이 자리 잡고 있다. 각종 글로벌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무기 시스템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앞으로 KF-21과 FA-50 등 대한민국산 전투기가 세계 군사 항공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군력 강화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FA-50 경공격기만으로는 장거리 작전 및 첨단 공대공 임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필리핀은 고성능 멀티롤 전투기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KF-21이 필리핀 공군의 요구 조건을 거의 완벽히 충족하는 기종으로 떠올랐다. KF-21은 4.5세대의 전투기이면서도 5세대에 근접한 스텔스 성능, 대형 연료 탑재량, 경량 기체 구조, 그리고 장거리 작전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필리핀군 지휘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기밀이지만 F-16C와 FA-18 유럽제 전투기보다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반공 레이더 체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 강점이다. 더욱이 KF-21은 FA-18 계열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경량화에 성공해 전투행동 반경이 1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루손, 팔라완 등 필리핀 주요 기지에서 남중국해까지의 전략적 거리 내에 충분히 작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유럽산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이 가능해져 KF-21의 전술적 위상은 단숨에 동남아시아 최상위로 올라섰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km, 마하 4 이상의 속도, 회피 불가 구역 설정 등 세계 최첨단 성능을 자랑한다. 기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어 중국 전투기와의 실전 교전 시 필리핀이 선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KF-21 블록 1 도입을 시작으로 공대지 임무 확장이 가능한 블록 2 추가 구매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아세안 내 항공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필리핀 공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KF-21은 미국 F-16, 스웨덴 그리펜,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등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KF-21을 가장 먼저 인수하는 나라가 되자 F-16, 그리펜, 라팔보다 실전적이고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KF-21과 기존 FA-50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 평가하며 조종사 훈련, 지상 유지 보수 등 실질적인 운용 편의성에서도 큰 이점을 느끼고 있다. KF-21의 도입은 필리핀 공군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FA-50 도입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무기 수입 패턴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산의 브랜드 파워와 신뢰도 그리고 기술 혁신이 전례 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FA-50 역시
동남아와 중남미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이집트 등도 FA50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며,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히 동남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군사시장의 새로운 대세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국경 분쟁과 무장 반군 위협에 대응해 FA50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여론은 이탈리아제 전투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KF-21과 FA-50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주성과 혁신 역량을 블록 2, 블록 3, 있다. 그리고 KF-21X 등 후속 개발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방산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세계 각국의 눈길이 KF-21의 미래 전략과 개발 로드맵에 쏠리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화와 대량 생산, 그리고 실전 운용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진화형 개발 모델이 각국 전문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존의 미국, 러시아, 유럽 방산 강국들이 취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F-22, F-35처럼 단번에 완벽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려는 일괄식 개발이 아니라 4.5세대에서 5세대에 이르는 단계적 진화와 업그레이드 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KF-21은 처음부터 세계 최상위 스펙을 노리고 탄생한 전투기가 아니다. 초기 블록 1단계에서는 공대공 전투 능력에 집중했고, 블록 2부터는 공대지 타격 능력과 전자전, 임무 확장성을 강화해 4.5세대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 최종 단계인 KF-21X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 완전 스텔스 설계, 차세대 소프트웨어와 국산 엔진까지 통합해 5세대급 전투기로 도약한다. 이러한 진화적 개발 방식은 실제 운용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단계별 기술 축적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항공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진화형 개발 전략을 빠른 전력화 플러스 단계적 진화로 분석한다. 미국의 F-35 프로그램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다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폭증한 사례와 달리 한국은 예산과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실질적 무력화를 이루는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SOE-50, 인도의 AMC-A 등도 예산 부족과 개발 난항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KF-21의 사례는 이들과 완전히 대조된다. 한국은 블록 1단계부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실전 배치와 양산, 수출 계약을 병행하는 구조를 설계해냈다. 이런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각 블록 단계별로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 2는 공대지 임무에 최적화되고 KF-21X는 완전한 스텔스와 내부 무장창, 첨단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5세대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한다. 이를 통해 KF-21은 실질적인 개발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비용 대비 성능에서 타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다. 유럽, 동남아,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미래 전력화 계획의 핵심 옵션으로 꼽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외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KF-21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글로벌 롤모델로 부상했다고 평가한다. 기술 도입국에서 기술 제공국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독자 개발과 수출 주도국으로의 비약은 KF-21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혁신이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방산업계, 연구진, 개발진의 집요함과 창의력,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 존재한다. 블록 2에서 KF-21X로 넘어가는 분기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 글로벌 수출 계약의 확대와 현지 생산, 서비스, 유지보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은 이미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 모두에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다. KF-21의 미래는 이제 세계 군사 항공 산업의 핵심 변수로 글로벌 경쟁국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이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방산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혁신적인 비용 절감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스텔스 기술에 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들은 스텔스 도료의 유지보수와 수명이 주요한 약점이었다. 미국의 F-22와 F-35 모두 주기적으로 도료를 다시 칠하거나 파이버 매트와 같은 복합 소재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실제 운용 현장에서는 열, 마찰, 고속 기동 등으로 인한 표면 마모가 불가피했다. 특히 F-35의 경우 기체 전체를 복합 소재로 감싸는 구조 때문에 손상 시 반드시
대규모 창정비를 거쳐야 했고, 이는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 보수 일정 지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의 개발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다. KF-21X 개발 과정에서 도입된 스텔스 패드 타일 기술은 기존 도료를 통째로 벗겨내는 대신 표면을 일정 크기의 타일 형태로 나눠 손상 부위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스텔스 패드는 미리 정해진 두께와 규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특수 접착제를 활용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유지비와 보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전투기뿐 아니라 함정, 지상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어 한국 방산의 기술적 확장성을 크게 높였다. 해당 기술은 KF-21이 완전 스텔스 기체로 진화하는 KF-21X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선도하는 차별화 포인트다. 실제로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초기부터 수출 가능성과 실용적 운용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 내부 무장창,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개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양산되는 블록 1, 블록 2 기체에도 동일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런 치밀한 준비와 혁신 덕분에 KF-21은 개발 속도뿐 아니라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용이성까지 모두 확보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의 진짜 비밀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효율적 개발과 개량, 그리고 품질 관리에서 비롯된 한국식 일머리에 있다고 극찬한다. KF-21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일정 준수와 집요한 품질 관리로 해외 시장에서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세계가 먼저 찾아와 기술 협력과 동반 성장을 요청하는 글로벌 방산 리더의 위치에 올라섰다. KF-21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 방산의 브랜드와 시장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산 전투기와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선택받는 표준이 된 것이다. 앞으로도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차세대 스텔스 기술, 전자전 시스템, 고성능 국산 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행보와 앞으로 펼쳐질 KF-21의 비상에 전 세계가 기대와 관심을 쏟고